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범 김구선생 탄신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추진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자 한경구입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하다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기념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2026년이 이제 백범 김구선생님 탄생 150주년이 됩니다. 이것을 유네스코가 기념회로 지정을 한 겁니다. 왜 지정이 되셨을까요? 우리 퀴즈 한번 하지요. 사지선다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김구선생 탄신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회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째, 동아시아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셨죠. 전 세계 피압받은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고 자유, 인권 신장,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2번은 부국 강병을 지향하고 문화를 강조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3번,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될 때 김구 선생께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 만류를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하셔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되셨고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노력을 소중히 여겨서 기념의 해가 됐나. 아니면 네 번째로 김구 선생은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황해도 장현에 봉양학교를 세우셨고 해서교육 총감도 하셨고 해방 후에는 국민대를 신익희 선생이 세울 때 이사장을 맡아주셨죠. 심지어는 감옥에 계실 때도 감옥이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중에. 네, 정답을 볼까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 비전이 유네스코의 그 가치 또 유네스코의 활동하고 아주 크게 부합된다. 이제 그런 이유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이제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구 선생께서 이제 나의 소원은 독립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서름을 받았던 분인데 부와 무력 때문에 그런 서름을 받았던 분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문화다. 왜?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인류학자로서 문화를 이렇게까지 강조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범의 문화 비전하고 현대 유네스코의 문화 비전이 굉장히 잘 부합된다.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자라서 일찍이 백범의 문화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가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백범 선생이 그 제시했던 것들을 유네스코가 정말 그쪽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의 힘, 그 인류 행복을 지향하는 거. 문화가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인류 전체의 행복, 평화. 이거를 강조합니다. 문화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아주 중시한 거죠. 유네스코도 초창기에는 이제 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인류의 아주 그 최고의 지적인 성취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가 평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연대, 교육 이런 것들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문화가 메인스트림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모든 제도에 우리가 문화를 고려를 하고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 문화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백범 선생이나 유네스코가 같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백범 선생이 인의, 자비, 사랑 이런 게 중요하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 정신은 오직 문화를 통해서만 배양할 수 있다. 유네스코 역시 문화가 인류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헌장에서부터 무지 편견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봤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 행동을 바꿔서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평화와 그 인류의 연대의 기초로 문화를 본다. 이 점에서 굉장히 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그 모범적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백범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좀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만 잘 살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전쟁은 어디서 오는가? 침략은 왜 일어나는가? 탐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아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좀 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 공적인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건 유네스코가 이제 몬디아컬트 선언에서 문화가 전 지구적 공공재다. 이걸 강조하면서 문화가 인류 전체의 공적 재산을 확인했던 거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게 아닌가. 네 번째로는 이제 교육하고 문화의 관련입니다. 김구 선생은 아까 퀴즈할 때 교육을 길게 해가지고 다들 교육이 아닐까 하신 분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강조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문화가 인의, 자비, 사랑의 정신을 길러서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세계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교육이 문화와 평화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거는 백범 선생과 유네스코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인류의 평화, 행복, 도덕적 연대 실현에서 정말 중요하다. 문화는 공공적인 거고 공유 가치다. 인간의 성장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게 문화를 건설한다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정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1945년에 창설됐을 때 문화 개념은 혼란스러웠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백범 선생은 훨씬 더 명료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글은 짧지만 표현이 좀 이제 덜 세련돼 있고 현대적인 유식한 용어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선구적이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에서 막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혼란돼 있는 그런 지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를 최고 가치 목표로 삼았다는 거. 유네스코가 그 얘기를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이 근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죠. 옛날에 과거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 그러면 맨날 이승만은 이제 배제학당에서 근대 교육 받고 하버드, 프린스턴, 미국 박사를 받아서 국제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근대 교육은 안 받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네스코보다 더 먼저 이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훨씬 더 앞섰던 거 아닌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나 근본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문화의 기여. 여기 대해서도 선구적이다. 나의 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날 인류 문화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가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바란다. 유네스코가 평화를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그러지만 평화의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김구 선생은 이미 나의 소원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더 선구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의 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또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성장을 한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저도 왜 기념회를 추진했을까요? 김구 기념사업회 일원이니까 하나 생기면 멋있죠. 그 한국 관련 기념회가 유네스코에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이고 김구 기념사업회 외에 이제 다른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의 역사는 정말 처절합니다. 역사 연구하고 헌신했던 분들 업적 발굴하고 현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왜 그런 모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했을까? 그분들이 꿈꾸었던 나라, 꿈꾸었던 미래는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하고 의논하고 광복군 훈련시키면서 꿈꾸었던 게 뭘까? 당장이야 폭탄도 잘 던져야 되고 광복군 낙하산 잘 뛰어내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방되고 80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분들이 했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취를 하고 있나.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지 않은가.
미래를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독립운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냥 항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문화 비전을 한 걸 보면 이제 증오는 필요 없다. 해방되지 않았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입니다. 우리나라 세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서 일본 혼내주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네스코 기념회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가가 유네스코 기념인물이 된 겁니다. 독립운동은 해당 요건이 아니지만 항일 독립운동가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항일 독립운동이 궁극적인 목표가 보편적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겁이 타면 일본하고 뭐 갈등이 있을 때 한일 간의 문제로 자꾸 그걸 축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유네스코 무대나 또는 대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위한 헌신, 이거를 좀 강조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아까 폭탄 던지시던 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흠을 찾는 걸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흠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잔혹한 폭력 시대에 나라 뺏기고 그러면서 비타협 무장 투쟁을 이끌고 온 분이 해방 후 이제 혼란스러운 속에서 정치에 나섰다가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분들 비판하고 평가 재단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판 재단은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나는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원들, 정보, 나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살아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나는 그 양반보다 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 예, 장시간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